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똑똑하고 영리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항상 자신의 지능을 자랑하며 마을 동물들에게 자주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기지를 통해 먹이를 얻는 데에 능숙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외딴 곳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크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것을 보자마자 맛있는 포도를 먹고 싶어졌습니다. 여우는 높게 자라난 포도나무에 걸린 포도를 따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뛰어올라 포도를 따려고 했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있어서 도저히 닿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밭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우는 발을 단단히 디딜 수 있는 언덕을 찾아 그 위에서 뛰어올라 포도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도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입맛을 다시며 포도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는 분명히 신 포도일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도했는데도 따지지 못하는 걸 보니 이 포도는 먹어도 맛이 없을 게 분명해. 여우는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포도밭을 떠났습니다. 입맛이 쓰디쓴 그의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이 일부러 포도를 따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낡고 신 포도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 그것보다는 다른 맛있는 음식을 찾아볼 거야. 여우의 이야기를 들은 동물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은 여우의 빈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우는 여전히 자신의 영리함을 믿으며 다른 모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변명을 찾기보다는 실패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리모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모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죠. 숲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리모에게 숲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리모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모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났습니다. 숲의 나무는 점점 더 빽빽해지고 낯선 소리가 들려오자 리모는 약간 겁이 났지만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리모는 오래된 나무 밑에서 빛나는 잔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그 빛나는 잔디 속에서 리모는 신기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은 금빛으로 빛나며 리모에게 다가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는 그 돌을 주워들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낯선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리모는 황금빛 문이 있는 고대 도시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그의 앞에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반짝이는 폭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리모는 요정이 살 것 같은 아름다운 대저택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저택에는 푸른 옷을 입은 신비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아나라고 했습니다. 수아나는 리모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 도시에 얽힌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도시는 풍요로웠고 누구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나타나 도시를 저주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돌로 변했고 그 후 도시는 황폐해졌습니다. 도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리모가 발견한 그 금빛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나는 리모에게 신비로운 돌로 도시의 주춧돌을 만지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모는 용기를 내어 수아나와 함께 고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한 황금 주춧돌에 다가갔습니다. 리모가 돌을 주춧돌에 갖다 대자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도시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주춧돌에 닿자 도시는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완전히 주춧돌에 맞닿았을 때 도시의 저주가 풀리며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시는 다시 풍요로워졌고 수아나와 같은 요정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고 리모는 도시의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리모는 그제야 부모님이 왜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험을 통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리모는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며 리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부모님은 리모가 큰일을 해냈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리모는 숲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했고 그의 모험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리모는 매일 밤 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잠에 들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험의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광활한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설 속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 루이와 그의 모험에 관한 것이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을의 배짱이와 같은 존재로 어머니를 돕는 일을 했다. 루이는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지만 그의 진짜 꿈은 숲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것은 바로 숲속에서의 모험 중이었다. 추운 겨울날 루이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던 중 매서운 바람에 시원하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뜻하지 않은 눈보라가 그들을 덮쳤고 루이는 길을 잃고 말았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요정 엘레나는 루이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엘레나는 이 숲의 요정 중 하나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엘레나는 루이에게 연못의 깊은 비밀을 간직한 왕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곳은 거대한 왕국이 있었으나 탐욕과 배신으로 인해 몰락했다는 것이다. 그 성은 이제 요정들과 함께 숲속에 숨어 있었다. 루이는 엘레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주한 모든 문제에 어떤 보상을 받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모험을 계속했다. 그는 눈 속에 묻힌 고대의 지도와 함께 왕국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루이는 엘레나와 함께 잃어버린 왕국의 여러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며 모험을 하는 동안 진정한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왕국의 숲 깊은 곳에는 타락한 요정이 살고 있었다. 그 요정은 왕국의 마지막 왕자의 저주로 인해 태어났고 왕국의 몰락을 초래한 주범이었다. 루이와 엘레나는 그의 검은 마법으로 가득 찬 성을 찾아내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루이는 엘레나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타락한 요정을 물리쳤고 숲과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루이는 왕국의 상속자로서 성을 다시 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요정들에게도 평화로운 생활을 맞이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루이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왕과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숲속 요정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전설로 용기와 우정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그린 아름다운 동화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아름다운 정원이 자리 잡은 한 가정집이 있었다. 이 정원은 장미로 꽉 차 있었고 장미들은 각기 다른 색과 풍부한 향기로 가득했다. 정원의 한 구석에는 한 그루의 큰 참나무가 있었고 그 참나무 위에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바람이 머물고 있었다. 바람의 이름은 벤이었고 장미 정원에서 소박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냈다. 장미들과 벤은 서로 잘 알고 지냈으며 벤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곤 했다. 예를 들어 장미들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할 때 벤은 구름을 움직여 비를 내려주거나 벌레들이 장미를 괴롭힐 때 벤은 벌레들을 쫓아주곤 했다. 장미들은 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벤은 겸손하게 자기 일은 작은 일이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어느 날 정원 주인이 큰 상을 받게 되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정원 주인은 장미를 사랑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벤에게 비밀스럽게 부탁했다. 친구 벤, 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울 것이네. 그동안 우리 장미들을 잘 돌봐주게나. 벤은 흔쾌히 동의했다. 정원 주인이 떠난 후에도 벤은 여전히 장미들을 돌보았다. 하루는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 장미들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벤은 빠르게 구름들을 모아 시원한 비를 내려주고 장미들을 구했다. 또 다른 날 벌레들이 장미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도 벤은 빠르게 대응하며 벌레들을 쫓아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고 장미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인은 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했다. 정말 훌륭하네, 벤. 장미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네.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 장미들도 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벤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 라고 말했다. 이 일 이후로도 벤과 장미들은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냈다. 정원은 언제나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했으며 장미들은 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누구나 들려줘도 좋은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티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속에는 전설적인 5용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용들은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전해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티오의 부모님은 그가 커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를 바랐지만 마티오는 동물들을 해치기보다는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티오는 깊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각종 꽃과 나무들을 지나며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마티오는 점점 더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마티오는 놀랍게도 5개의 거대한 용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각 용은 저마다 특유의 색깔과 무늬를 가지고 있었고 크기는 산만큼 컸습니다. 처음엔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티오는 용들의 눈 속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용들은 마티오에게 자신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들은 오랫동안 외롭고 슬펐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티오는 용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그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용들은 마티오에게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신비한 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동굴에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에 접근하려면 용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마티오와 용들은 동굴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으나 마티오는 용들과의 우정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굴을 찾았고 마티오는 그곳에서 신비한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들은 마을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마티오가 보물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5 용들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티오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신비한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티오와 5 용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